그러면 이제 척도 8 보도록 하겠습니다. 척도 8은 조현병에 관련된 MMPI에서는 뭐 조현병 자체를 측정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정신병적인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척도죠. 임상 척도 중에 뭐 가장 대표적인 MMPI-2 척도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나와 있지만 이제 정신불면증이라기보다는 보통 이제 병명으로는 조현병이죠. 그래서 뭐 스키조프레니아 약자로 SPR이라고 좀 많이 사용하는데 자, 요게 이제 정상 집단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창성과 상상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위적이고 창조적이고 독창적이고 자발적.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사고가 있을 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사고라고 한다면 그런 걸 이제 요구하긴 하겠지만 사실 여기에 이제 사고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의 주제로부터. 그래서 이게 병적이라면 일레일먼트라는 표현, 이탈된 사고라든가 뭐 지리멸멸한 사고 이렇게 될 텐데 정상인 사람이 이렇게 사고한다면 이 흩어짐이 일정한 어떤 이 구조적인 측면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창의적인 거, 독창적인 거로 이렇게 이제 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스트레스 받으면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사고와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요 사고 장애 측면들이 이제 언급이 많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정신병리 쪽이라 저희가 깊게 다루지 않는데요. 이 콘크리트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이 병직된 혹은 뭘까요? 형식적인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하다라고 하면 묻어있는 이론이죠. 콘크리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게 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정도의 그러니까 뭐 이제 추상성이 낮은 거죠. 추상성이 낮은 경우에 우리가 콘크리트하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많이 나오는데 어, 붕어와 그렇죠? 이 잉어 이 공통점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KB에서 가장 쉬운 공통성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느러미가 있다. 그렇죠? 물에 산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일정 이렇게 두고 예. 그다음에 어, 물고기 혹은 어류 이렇게 이제 답하면 2점 점수를 줘서 만점을 주는데 차이가 뭡니까? 요거는 이런 걸 이제 콘크리트하다 그러는데 감각적이죠. 예. 손에 잡히고 그래서 이 약간 추상사고보다는 실질적인 거에 관련된 사유를 하는 거. 아이들은 추상사고 발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류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여기 나오는 obstruct thinking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과정을 보면 이렇게 경직된 사고에서 이제 펑셔널한 기능적인 어떤 개념들, 어떤 개념들을 활용하는 측면에 있어서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상적 개념으로 가고, 여기까지는 뭐 정상범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부분 오버 인클루시브라는 건 뭔가 쓸데없는 것까지 확장해서 이렇게 포함하는 거죠. 관계없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허전하고는 사고예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요거는 이제 사고 장애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죠. 소스 디소더라고 하시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능 검사에서는 여기 예를 든 게 이제 공통성 과제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개념 형성과 관련해서 사고 장애냐라고 하는 건 컨벤셔널, 리얼리스틱, 로지컬, 코헤런트한가 이게 실질적이고 이것도 실제적이라는 의미죠. 논리적이고 코헤런트하면 이제 일관성이죠. 일관된. 어떤 생각이 장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특징들이 있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고 엉뚱하지 않고 그것이 이제 이 코이어런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신병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디테리오레이티드하다라는 건 이제 악화된다는 의미도 있고 병이 점점 나빠진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환자인 경우 사이코시스 하면 이제 이게 정신병이 있는 경우에는 디테리오레이티드 훼행된다는 의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스올가나이즈드, 조직화가 안 되는 거, 디컴펜세이티드, 이렇게 이제 보상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떤 사고가 논리적이지 않은 측면을 다시 나타내고 디스터브드 하면 이제 혼란된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경향들이 있고 이 이제 사고에 관련된 부분은 루즌드 하면 연상의 이완이라고 그러죠. 나 어제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이 호텔식이었어. 근데 그 호텔이 굉장히 비싸고 좋은 호텔이야. 근데 이 비싼 거는 로또가 당첨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연상이 뭐 빌런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상한 거죠. 그다음에 디스토티드 하면 왜곡된 거고 패치도 됐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고와 사고가 연결이 적절해야 되는데 건너뛰거나 너무나 멀리 동떨어진 형태로 나타나는 그런 사고를 나타낼 때 이제 사고 장애로 보는 거죠. 그다음에 irrational하다는 거 이제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오드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이하고 에센트릭하다면 약간 엉뚱하고 예, 이제 이게 우리 사이비 종교단체 의미할 때도 에센트릭 이런 의미도 쓰는데 약간 동떨어진 그런 맥락으로까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의미 쓰고 페큐리아라는 것도 굉장히 미한 형태의 어떤 사고인데요. 그다음에 observed, queer, bizarre 이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심한 거죠. 기태적이라고 하는 예. 영어로 다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찾아보시면 사고의 어떤 병리적 과정들을 이렇게 이제 좀 나타내는 용어들이어가지고 그래서 정신병이라고 하는 경우에 사고에 관련해서 인지에 관련해서는 사고 장애의 특징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eg of ego function, reality testing problem 이렇게 하면 뭐예요? 자아 기능이 이제 무너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럽고 현실과 이 공상,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 여기 보면 리얼리티 테스팅에 하면 현실감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 이게 벌어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 능력이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무너져 있는 경우에 사이코시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팔봉척도는 이제 그걸 본다.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해서는 조현병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조현병 하면 저희가 이제 뭐 정신병리는 아니지만 포지티브 심틈과 네가티브 심틈으로 나뉘죠. 포지티브 심틈은 이게 정신병이라고 하는 증상이 명확한 거에 가까운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망상, 딜루전, hallucination, 환각이죠. disorganized behavior, 행동이 기이하고 이상한 거예요. disorganized speech, 엉뚱한 말. 마치 주문 외우듯이 하고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 우지문덕 장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대 없는 걸 얘기. 극심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꼭 그게 아니어도 some substantialist 이게 이제 우원증이라고 그러죠. 제 강의가 가끔 이런 느낌을 주는데 A라는 주제에서 이야기하다가 B, C, D 갔다가 같이 A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결론은 도달을 하는데 쭉 돌아가죠. 예. 그다음에 텐션달 이 텐젠샤라는 게 이것도 비논리적이고 이상한 것들을 의미하는 사전 한번 이거는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텐션샤라면 이거는 이제 사고가 이렇게 빗나가는 벗어나는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원하고 생각이 벗어나고 그다음에 incoherence 일관되지 못한. 그래서 이건 딱 얘기를 들어보거나 이러면 이 사람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바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어, 증상이고 네거티브 심틈은 사실은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에너지, 사고, 행동이 부재한 거죠. 그래서 여기 어펙티브 떨어져 있고요. 플래트닝 하면 감정이 이렇게 평평한 건데 이게 스테이블한 게 아니라 제로인 거예요. 양으로 치면. 우리가 정서가 이렇게 있다면 에너지들이 이렇게 있다면 플랫 평평하다는 거는 메마른 장면이죠. 표정도 없고 감정 변화도 없고 아로지아 하면 이제 비논리적이라고 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데 표현 자체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어볼리션 이거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우리 볼리션이 에너지 이런 거라면 우욕이 없어요. 우욕.
그래서 아네도니아라는 무의욕증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씻지도 않고 요거 이제 이거 실제 보시면은 어, 무기력한 모습으로 보이고 의욕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울해서 게으른 거와 상관없이 에너지 자체 어떤 충동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 자체가 없이 메마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전력 기능과 관련된 문제라고도 보는데요. 이런 증상을 보일 때 이제 우리가 네가티브 심층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스티뮬러스 플러딩하면 자극이 이제 막 넘치는 거예요. 자극이 과한 자극이 주어질 때 조절이 어렵고 그 자극을 조절하는 거에 실패하게 되면 이게 사이코틱 컨퓨전, 정신병적 혼란 상태에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서 외부 자극에 대해서 무감동한, 스태틱하다는 거, 감정적 반응이 없는 거, 그다음에 차단되면서 위드드롤 된다. 이걸 우리가 외부 자극의 게이트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많은 감각들이 통제 못할 정도로 쏟아져서 조현병 환자들이 이제 숨어버리는 형태, 우리가 철수된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예, 블로킹 차단하고 자기 세계에 갇힌 듯한 모습을 보는 거죠. 그다음에 브러드 에고 바운더리 하면 이 자아의 경계가 보호해가지고 이게 나의 경험인지 타인의 경험인지 아이들이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타지랑 VS인데 떨어져 있어서 리얼리티가 무너지는 실제와 공상과 상상을 구분 하는 단계 이렇게. 그다음에 사이코틱 인사이트 이거는 뭐예요? 정신병적인 통찰 그래가지고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통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병식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망상인 형태의 생각들, 세상은 정말로 이래 라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병적인 우리는 FBI가 우리를 계속 감시하고 있어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게 이 사람한테는 자기 나름의 병리적인 현실인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벌써 이제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키조티팔 스펙트럼이라 했는데 우리 진단상으로는 이 스키조프레니아가 어떻습니까? 스펙트럼으로 진단이 되죠. 시간 순으로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지만 인터퍼스널 위드드롤 이건 뭐예요? 이 대인 관계로부터 철수하는 형태, 물러서는 거. 그다음에 퍼셉추얼 디스토션 하면 지각상의 어떤 문제, 지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제를 보이는 거. 그다음에 조직화가 무너지는 예. 그러면서 peculiarity 하면 예민하고 민감하고 약간 뭔가 기이한 solitary play 혼자 고립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 lack of intimacy 친밀감 잘 못 느끼는 거, 그다음에 indifference면 동떨어지는 거. 그러면서 이 스키조이드, 스키조티팔, 스키조프레니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조현성이라고 얘기하고 조현형,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조현병이죠.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사실은 이제 스키조이드와 스키조티팔은 따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병의 발병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스키조이드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현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척도팔은 요 조현병과 연관되어 있는 척도다. 그런데 조심할 거는 요거만 가지고 8번 척도가 뭐 75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 조현병에 이렇게 진단 내려서는 안 된다는 SPR이 지금 8번 척도가 측정하고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소외, 정서적 소외, 그다음에 의욕 없는 거, 이게 음성 증상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기태적 감각, 기한, 비자한, 그래서 공감이 결여되거나 친밀한 관계 형성이 어려운 경우 있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낯설고 무감동하고 냉담하고, 그래서 굉장히 차가워.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건 저희랑 상관이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사이코패시들이 보면 이 조현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 형태. 그래서 사람에 대한 공감도 없고 무감동하고 그러니까 쉽게 사람을 짐승처럼 죽인다. 짐승도 그렇게 죽이질 않죠. 이렇게 보면
뭐랄까 사람을 대하지 사람을 대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기이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 그래서 임상 소촉들 보면 이렇게 1, 2, 3, 4 다섯 개가 있죠. 그래서 8번 촉도에 하위 촉도 이름 보면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이 사람들은 의미 있고 친밀한 관계 형성이 곤란한 거.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부터 소외. 자기 감정을 잘 못 느끼는 거, 낯설게 느끼는 거. 그다음에 요 자아 통합 결여가 이제 정리적인 측면에 조금 해당되는 현실감이 무너진 측면에 해당이 되는데 사고 방식, 행동, 그다음에 충동 조절의 어려움 이렇게 나누고 이 인지 쪽은 생각이 엉뚱하고 흐름이 제어가 곤란하고 이상한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엉뚱한 생각으로 한다는 느낌이 들거나 가끔씩 자기 생각이 정말 이게 맞는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다 통합 결여에 있어서 이제 동기는 의욕이 없는 거죠. 여기 음성 증상. 이건 사고 장애니까 양성에 좀 가깝고 또 충동 조절 장애는 이제 이게 충동 조절의 장애, 충동 조절 곤란이라고 하는 진단에 있어서는 억제 부전이라고 하는 거는 병리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이런 거 조절하지 못하는 거에 가까운 충동 조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측면들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그 기전이 이렇게 척도 팔과 연관, 조현병적, 정신병적 증상과 연관된 억제 부전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문항들은 여기 좀 나와 있는데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저주받은 인간이다. 이런 건 이제 음성 증상과 같죠. 그다음에 충동 어투제에 해당되는 경우 자제력 잃을까 봐 두렵다.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이 8번 척도가 높다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병적 사고, 확장적 사고가 많고 지각에 왜곡이 있을 수 있고 망상, 백일몽, 판타지로 철수한 도피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의 집중의 곤란도 있고 어, 혼란감도 스스로 경험되고 있고 진압력이라는 거는 예,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판단 떨어지는 거 공포나 두려움이 있는데 이게 비현실적인 그리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정서적으로는 조절이 안 되고 충동 통솔도 어렵고 그다음에 고립되어 있고 자아 정체감도 혼란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이고 안정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해요. 그리고 기이하는 것들, 남자인데 여자 발레복을 입고 돌아다닌다든가, 자동차에 거대한 황소를 집어넣고 가린다든가, 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다음에 굉장히 공격적이고 말이 안 되는 엉뚱한 혼자 중얼댄다고 있다든가, 예. 그다음에 이게 분열성 생활 방식 이렇게 되는데 이게 조현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동떨어진 행동들, moving away from 이질적, 은둔적, 철수적.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중에 이제, 쥐스킨트인가요? 그 존 머시아이라는 소설이 있죠. 여기 보면 나오는 인물이 여기 좀 비슷하죠. 그래서 진단상으로는 스키조이드 퍼스널리티나 이 거기에 엉뚱하고 기이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스키조지팔이 같이 동반되는 형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스키조이드의 약간 파라노이드한 성격 경향을 가진 인물이다. 종모 씨는 그렇게 이제 병리적으로는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T가 90T가 넘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팔뚝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조현병이라고 보면 안 되고 조현병적 증상을 경험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9번 척도는 예, 하이퍼매닉 이렇게 얘기하죠. 병조증. 매닉하면 예, 감정의 그래프에서 가장 10점에 해당되는 플러스 10점에 해당되는 영역에 올라가는 거고 하이퍼매닉이면 이제 한 7점에서 6점 정도 범위. 근데 이게 이제 극단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본 척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조증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조증의 심리 역동적 측면을 보면 일종의 이 우리가 여러분 이제 조울증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건 병명이죠. 바이폴라. 예, 그래서 뭐 왕과 투가 있는데 모든 정서는 올라가면요 내려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뭐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내려간 거가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MDD, 메이저 디프레시브 디스오더,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라간 정서들은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올라가고
극단적으로 내려가면 바이폴러 1, 경조증으로 올라갔다가 우울로 극단적으로 내려가면 바이폴러 2, 뭐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에, 조증 장애라는 건 없어요. 조증은 일종의 증상으로만 사용되는. 그러니까 이런 맥락으로 보면 조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알고 보면 숨겨져 있는 부정적인 우울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강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매닉 디펜스라고. 그래서 자기의 우울한 감정, 부정적인 감정을 denial, 이 부정하는 거죠. 부인, distraction, 어, 분리시킨다, 끌어낸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이제 예. 그다음에 오버컴퍼세이션은 뭡니까? 이 반동현상이라고 그랬죠. 우울한 영역에 해당되는 걸 숨겨놓고 반대로 밝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 게 경조증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을 너무 과하게 부정할 때 하이퍼매닉해진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 안에 low self-esteem이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low worth 가치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거의 방어로 나타나는 게 이제 조증이다. 그래서 매시브함은 많다라는 거죠. denial of psychological pain,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라든가 suffering, 고난 이런 것들을 방어하는 거, 부정할 때 나타나는 거가 조증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flight from inner life, 자기 내적 경험으로부터의 탈출, 도망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서가 elated, lovile 모드 이렇게 돼요. 요거는 이제 이 구건 척도가 정서에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게 이제 스테이블한 상태가 0이라고 하고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하면 이게 디프레션에 해당되는 볼 수 있고 여기가 매닉하다. 그래서 이 매닉 상태가 뭐 엑스타시니 이런 설명 들을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일레이티드하는 건 약간 예, 보통 이제 러바이라다는 표현이 이렇게 약간 불편한 감정을 의미해요. 이게 좋은 의미보다는 에너지가 있는 거기다가 이제 약간 뜨면 예, 그러면 여기가 러바일 보면 뭐 이렇게 정성화했을 때 한 1, 2점 정도 러바이라고 여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해요. 아까 그 일레이티드 이렇게 되고요. 예. 예. 그다음에 이렇게 좀 더 올라가면 하이퍼 액티비티하고 일리테빌리티는 요 수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하이퍼 매닉하다. 그래서 요거 윗단으로 조금 올라가면 유포릭하다라고 하는 약간 기분이 뜨는 그게 한 2, 3점 정도 수준에 해당되는 그게 1에서 2 정도 뒤로 돌리는 게 없네. 예. 여튼 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지테이트 필링은 요거는 불편한 느낌이고 요거 일레이티드나 러바이즈 사실은 이렇게 기분 좋게 뜨는 게 아니라 짜증나고 불편한 거. 그러면서 하이퍼 액티비티면 이제 활동이 많아지고 일리테빌리티도 짜증이 많아지는 이런感정. 그러면서 에거 인플레이션 하면 이제 자아 강도가 올라오고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래서 과대망상적 사고가 있고 옴니펀턴트 필링은 뭔가 전능감이라고 그러죠. 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 이게 이제 과도한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죠. 이런 자신감은 일상에서 이제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지만 심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면서 expensive, just, passionate, activation, 에너지가 높게 막 적극적이 되고 이런 거. 요즘도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과하면 플라이트 오브 아이디어 하면 이거 조현병 증상에도 나타나는데 막 생각이 막 뛰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회원이 되고 나서 이 세상을 바꾸고 우주를 점령할 거야라는 식의 그래서 jumping to conclusion은 뭐예요? 얘기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아유 인생 끝났어 라든가 이게 좋은 쪽으로 하겠죠. 자, 나 사업 시작에 오 개발될 거야. 개발됐어. 이런 식으로 사고를 건너뛰는 거. 그다음에 엑셀러레이션 뭐요? 이거 하고 하면서 생각이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모씨 개그맨 중에 이렇게 막 떠드는 이게 약간 조증적인 느낌을 주죠. 그게 조증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키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가 많아요. 근데 이게 에피소딕이라는 건 그
사파적인 그 시점만 그렇고 사이클로사이미아라고 하는 거는 이 바이폴러가 이렇다고 한다면 사이클로사이미아는 작은 폭의 범위를 두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순환상해라고 이렇게 얘기되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한 6점, 플러스 마이너스 한 6, 7점 범위 안에서 감정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단계, 그때 떠 있는 단계 이제 구원이다. 그래서 조충은 불꽃을 막 피우고 타고 나면 재가 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증 상태만 유지되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자연의 이치는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오면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9번 척도를 보면 MA 척도 과잉 활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안정함을 다루기도 하고 자신만만하면서도 사소한 거를 부정해요. M성을 부인하고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고 있고 그러다 보고 하위에 보면 이제 네 개가 있는데 비도덕성, 심신운동, 항진이 고는 행동적인 거죠. 행동의 압박, 내버려둬 도피, 그다음에 쓰리는 냉정함, 그다음에 사는 자아팽창, 이 현실적인.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그렇죠. SC에서도 올라가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도덕성은 타인을 이기적, 전위적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모사하고 타인이 그러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의 이제 비도덕성. 그래서 만약에 우리 4번 척도 PD 척도와 같이 뜬다 그러면 뭐예요? 아, 얘는 선덕이거나 반사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형태의 상태이라 볼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냉정함이라고 한다면 조축이지만 불안을 부인하는 거고 타인의 의견 가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떤 이 부정적인 내용을 할때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형태의 모습을 보인다. 우랑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과대망상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런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구분 척도가 높다는 건 정서적으로 흥분성, 불안성, 말이 빠르고 에너지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일리터블, 짜증화가 잘 된다 그랬죠. 기분이 불안정한 변동. 그래서 우울이 깔려 있는데 이걸 숨기는 형태로 갔다. 그다음에 사고가 비약하고 예. 그다음에 과대망상 있고 긴장하고 안절부절 충동 억제, 자아 팽창되는 거, 비현실적인 운대함, 고양된 기분, 그다음에 에너지는 많은데 목적이 없어요. 그리고 행동을 먼저 하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충동적이라고 그러죠. 기분파라는 표현도 쓰지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은 듯 보이니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좋아. 그러니 요 9번 척도가 뜨면서 SI 척도가 이렇게 깔아앉는다. 0번 척도가 깔아앉는다는 게 굉장히 에너지가 많고 사람들이 막 만나는 예. 근데 껍데기로 흐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사부 척도 예, 4번 뭐예요? 자, 6번 PA죠. PD죠. 이건 뭐예요? 벌써 두 개가 이건 에너지예요. 그래서 활성화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상인 경우에 뭐예요? 열정적이고 다재다능하고 유쾌하고 예, 이런 경향으로도 보이고 약간 나쁜 쪽으로는 힘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피상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일을 잘 끝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활동성과 연관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척도, 임상 척도 마지막. 이거는 이제 SI예요. 그래서 소셜 인트로버전. 그래서 우리가 이제 MBTI나 그 CI나 어, 그 CI나 뭐죠? 성격 검사 중에 네오PI 이런 픽5 보면 우리가 이 척도에 해당되는. 예. 그래서 아이젠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개, 픽3라고 하는데 신경성적 경향성, 외향성, 내향성, 정신병적 경향에서 팩이라고 하는 모델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척도가는 사실은 여기 이렇게 했지만 외향성이 높으면 그러니까 외향성이 낮으면 내향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타당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외향성 중에 이 영본 척도가 높다는 거는 내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성은 소셜어블, 라이블리, 액티브, 어설티브, 센세이션 시킹, 감각 추구죠. 페어프리, 그다음에 도미넌트, 지배적인, 그다음에 벤처럴성,
벤처 아시죠? 벤처 그겁니다. 벤처로서 도전적이고 모험적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임펄시브하고 익사이터블한 그런 격이 이제 E이고 I는 예, easily allowed by events and allowed by events 쉽게 예민해지고 쉽게 억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restraint 좀 경직되고 억제되는 거.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처벌에 대해서 보상보다는 처벌 쪽에 더 포스가 갔다. 5의 2에 해당될 때, 근데 2가 낮은 거에 해당될 때, 여다는. 그래서 영번척도 높다 그러면 내향적 성향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축도는 이제 평균적인 정상상에서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요 아이에 해당되는 게 높은 사람들은 어떻어요? 혼자 지내려고 하죠. 독립적이죠. 그다음에 나쁜 쪽으로 보면 어보이던트예요. 회피적이고. 그리고 이게 소심하고 민감한 면도 있기 때문에 네, 거절에 민감하고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고립되는 경향들이 있다. 자, 내용상으로는 사회적 불평감, 예민성, 수줍음, 샤이니스와 연관이 돼요. 그다음에 대인관계 별로 원치 않는 거, 재미 못 느끼는 거, 그리고 이게 잘 믿지 못하는 거. 예. 그다음에 아, 외향성이 뭐 좋고 나쁘고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서촉도에 보면 세 개가 있어요. 수줍음, 자의식, 사회적 회피, 내대 외적 소외. 그래서 이 SI 왕 같은 경우는 샤이니스예요. 내향성이 보면 이 불안이나 우울한 사람들 보면 이 영번 척도가 상당히 좀 높게 나타나는 경향들이 있고 특히 이 샤이니스 요거는 이제 새로운 낯선 상황의 기질과 연관된 측면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회피, 그다음에 자신감 없고 자기 비판적, 그래서 자격지심 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해서 두렵고 정적이라는 얘기는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라 조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약간 중심성이 없고 과민감하고 불신감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약간 걱정도 많고 신체나 외모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영번 척도다. 척도로 요거는 그냥 문항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번 척도가 높다라고 하면 회피적이고 자기 억제가 좀 높고 감정 표현도 미숙하다는 거. 그리고 관계 형성이 냉담하고 혼자 지내는 게 편하고 그다음에 내향적이고 자신감 낮고 남의 눈에 잘 튀지 않으려고 하고 차갑고 거리는 그래서 걱정, 과민, 불안, 활력이 부족하고 안심범위에서 축소돼 높은 점수예요. 낮을 땐 어때요? 외향적이라는. 근데 너무 낮으면 40점 이하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 피상적이고 기회주의적이고 껍데기로 비즈니스적으로만 사람을 만나는 경향이 있다. 예. 그리고 되게 사회성에 관련된 관심이 많죠. 그리고 경쟁적인 측면도 척도 명번이 높으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